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그 안에 숨은 전제를 의심해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묵직한 결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키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검사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경산에 살던 81 김재훈 어르신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보다도 생활이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텃밭의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로 늘 드시던 따뜻한 미역국과 밥 한 공기, 그리고 자녀들이 챙겨드린 영양제를 편안하게 삼키곤 했습니다. 주치의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좋고 소변 검사도 좋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김 어르신에게 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 갑작스러운 복통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병원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으로 그분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한가운데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요? 멀쩡하다 하지 않았나요? 검사는 다 정상이라 했잖아요. 저도 그 기록을 들여다보며 오래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조금씩 드러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분을 위협한 것은 병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 자체였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경고로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논문을 분석해보면 의사 10명 중 8명은 자기 부모에게는 절대 시키지 않는 검사가 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정기검진은 많을수록 좋다. 나이 들수록 검사를 자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어떤 검사는 득보다 실이 크며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선택해야 남은 삶을 지킬 수 있는지 연구자로서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의 반응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이해와 연구의 데이터가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안전해지고 지금보다 10년 이상 더 건강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선택이 여러분을 지켜주는지. 이제 첫 번째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별 의심 없이 받으시는 검사,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득보다 해가 더 크다고 확인된 검사입니다. 다섯 번째,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 포항에 사는 77세 박은희 여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 그게 조금씩 불편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변색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보였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 가까운 내과에 들렀습니다. 의사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소변 검사 한번 해보시죠. 나이 드시면 흔히 하는 검사예요. 검사 결과표에는 세균 있음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그 한 줄을 본 박 여사님은 더 깊이 불안해졌습니다.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하며 말했습니다. 세균이 있으니 약을 드셔야 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고 난 뒤부터 속이 더 더부룩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입안에서는 금속 맛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치료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연구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10명 중 4명은 소변에서 세균이 조금 검출되더라도 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계에서는 무증상 세균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이 나지 않고 배뇨 시 통증이 없고 허리나 하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없다면 그 세균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몸속에 조용히 공존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항생제를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이 필요 없는 곳에 약이 들어가면 몸속에 약한 세균만 죽고 강한 세균이 살아남아 훗날 실제 감염이 생겼을 때 약이 듣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런 패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세균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검사라는 도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사실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열, 오한, 소변 통증이 없다면 물 2리터가 최고의 약입니다. 물은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씻어내는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조치입니다. 박은희 여사님도 이후에는 항생제 대신 하루에 서너 번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으로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괜히 건드려서 더 아프게 했던 거였네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건 몸이 이미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검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검사는 더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 항목으로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 과잉 검사, 과잉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번째,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 서울 송파에 사는 76 윤상호 어르신은 평생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무릎이 아플 때도 억지로 걷기를 이어가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정기검진 날 그는 의자에 앉아 앞가슴에 작은 패드를 붙이며 이건 누구나 하는 검사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진은 냉정한 글자를 찍어냈습니다. 비정상 소견. 윤 어르신은 즉시 심장질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의사는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검사를 권했습니다. 운동부하 검사, CT, 혈관조 영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증상이 없는 고령자에게 심전도 검사는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전도의 이상이라고 표시되는 것 중 9개 중 8개는 실제 문제가 아닌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변화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 신호 하나가 과잉 진료라는 커다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니 더 큰 검사하시죠. 안전을 위해 시술을 고려해 봅시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점점 환자 역할을 부여받고 스스로도 환자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윤상호 어르신 역시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부터 예전처럼 오래 걷지 못했고 조금만 숨이 차도 혹시 다시 막힌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니라 생각이 병든 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명확합니다. 가슴 통증, 숨을 들이쉴 때 찢어지는 듯한 통증, 갑작스러운 식은땀, 이런 실제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는데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은 마치 평온한 바다에 돌을 던져 스스로 파도를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을 읽어왔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검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도구이지만 잘못 쓰이면 위험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제 세 번째 검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검사는 특히 노년층에게 과하게 시행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가벼운 요통에도 바로 찍는 허리 MRI. 대전 유성에 사는 여든 김순자 여사님은 평생 가족의 중심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반찬 두세 가지를 정성껏 만들고 손주가 오면 무릎이 불편해도 마루를 닦아놓고 기다리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기상 직후 허리가 조금 더 뻐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 나이가 드니 이런 날도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TV와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 아프면 빨리 MRI 찍어야 해.
방치하면 큰일 나요. 결국 김 여사님은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자연스럽게 MRI를 권했습니다. 연세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죠. MRI는 매우 정교한 장비입니다. 문제는 너무 정교하다는 데 있습니다. 몸에 크게 필요 없는 미세한 변화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를 사진 때문에 환자가 되는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MRI 사진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디스크 돌출, 가벼운 협착, 그리고 나이에 따른 관절 변화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견도 그분이 느끼던 가벼운 뻐근함을 설명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지를 본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김 여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갑자기 위험하게 느껴졌고 내 허리가 이렇게 나빴다니라는 생각이 깊은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MRI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확한 도구이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질병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연구를 보면 허리가 멀쩡한 노인 100명 중 17명도 MRI를 찍으면 이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중 실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3명뿐입니다. 즉, MRI가 보여주는 정보의 너무 많은 부분은 몸의 자연스러운 나이 변화를 문제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RI는 언제 필요할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다리 힘이 갑작스럽게 빠지거나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운 증상이 생길 때 이 두 가지는 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결국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냥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픈 사람 같아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느끼는 내 몸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몸의 불편함은 항상 겁낼 대상이 아닙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회복하려는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사진만 보고 병을 규정하기에는 우리 몸은 너무 복잡하고 지혜롭습니다. 이제 이 다음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 많이 시행되며 평생 후회를 불러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검사입니다. 두 번째, PSA 전립선 검사. 경기 고양에 사는 79 정우성 어르신은 은퇴 이후 조용한 삶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집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지나는 사람들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정 많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정기검진 날 그는 평소처럼 피를 뽑고 복부 초음파를 받고 대기실에서 잡지를 넘기며 올해도 문제없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PSA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직 검사는 생각보다 고된 과정입니다. 몸을 불편한 자세로 고정한 채 바늘이 조직을 채취할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정우성 어르신은 그 과정을 견디며 내가 정말 심각한 병을 가진 걸까라는 불안에 잠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암이 의심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요실금이 찾아왔습니다. 걷다가도 웃다가도 기침을 할 때도 뜻하지 않게 소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병이 아니라 숫자 하나에 놀랐던 거였더라고요.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70대 이후 남성은 대부분 전립선암이 문제가 되기 전에 다른 이유로 생을 마감합니다. 즉, 많은 경우 전립선암은 몸에 실제 해를 끼치기 전에 삶의 끝을 함께 맞이하는 조용한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PSA 검사는 그 조용한 동반자를 급하게 제거해야 할 위험한 적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70대 이후 PSA 검사는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합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소변이 막히고
혈뇨가 나오고 전립선 부위에 묵직한 불편감이 나타날 때만 검사하는 것. 그때는 실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크게 흔드는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75세 이후 대장 내시경. 충남 논산의 84 장혜란 여사님은 평생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매 끼니 채소를 넉넉히 챙기고 손주 생일이면 과일을 한 상 가득 올려놓는 삶의 리듬이 안정된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늘 걱정했습니다. 엄마, 대장 내시경은 꼭 해야 돼요. 혹시 모르잖아요. 장 여사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준비 과정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검사는 무사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장천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발견되는 작은 용종이 암으로 변하기까지는 평균 15년 이상 걸립니다. 즉,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그 용종은 생애 동안 암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은 검사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바로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 검사에서 얻는 이익이 충분히 큰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출혈,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변 모양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만 대장 내시경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검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소변 세균 검사, 심전도, 허리 MRI, PSA, 대장 내시경.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몸이 보내지 않은 신호를 검사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 연구를 하며 수없이 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70 이후에도 기운차고 당당하게 생활하시고 어떤 분들은 검사 하나 때문에 갑자기 본인이 환자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전문 장비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몸의 실제 신호와 검사 결과를 구분하는 능력, 즉 검사가 말하는 것과 내 몸이 말하는 것을 서로 섞지 않는 지혜에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보다 더 천천히 변하고 천천히 회복하고 천천히 노화됩니다. 이 느림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몸은 불필요한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는 것은 몸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지금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진 한 장, 숫자 하나, 그래프 하나가 몸이 보내지 않은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신호는 다시 공포를 만들어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사는 병을 찾아내는 도구이지 병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검사를 피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행동의 영역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적은 양의 꾸준한 습관에는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하지만 수명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가 반복해서 확인한 요소들입니다. 첫째, 계란 2알의 힘. 계란은 시니어에게 거의 완벽한 음식에 가깝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요한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으며 섭취 후 위에 큰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 근육량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기능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입니다. 계란 2알은 아침 몸의 엔진에 기름을 넣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걷기 속도를 높이고 균형 감각을 지키며
낙상 위험을 줄이고 대사 건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 두 알은 절대 과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영양 전략입니다. 둘째, 하루 20분의 걷기. 걷기에 대한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루 20분 걷기는 수명을 거의 절반 가까이 연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물론 절반이라는 표현은 많은 요소를 포함한 통계적 언어이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걷기는 약이 아니라 생활 속의 치료적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나이가 들면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몸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디딜 때 근육이 활성화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심장이 천천히 박동을 조절합니다. 이 흐름이 몸의 회복력을 키웁니다. 20분은 무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길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빠른 보폭으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노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 관계 유지하기. 하버드의 장기 연구는 수많은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노년의 건강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요소는 운동도 음식도 아닌 관계의 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읽을 때마다 참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는 영양제처럼 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은 더 오래, 더 깊이 숨을 쉬고 몸은 더 적은 스트레스로 하루를 보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은 몸이 불편해지면 주변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몸은 다시 더 빨리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바로 관계 유지입니다. 관계란 큰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산책길에서 스치는 인사, 이런 작은 연결이 몸의 회복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를 줄이고 이 세 가지를 늘리면 몸이 회복되는 이유. 검사를 줄인다는 것은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몸의 자연 회복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은 본래 회복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저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계란 두 알, 20분 걷기, 관계 유지, 이 요소들은 모두 몸의 회복 기능을 깨워주는 행동입니다.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의 사소한 습관을 읽어내고 그 습관에 맞춰 다시 정렬됩니다.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선택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특정 검사가 70대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큰지, 그리고 그 검사를 피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이 확인할수록 안전하다, 검사를 자주 받을수록 건강하다, 이런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깊이 들여다보면 나이 든 몸은 과한 확인보다 기본 리듬을 지켜주는 생활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아왔습니다. 그 데이터가 말하는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검사의 횟수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검사보다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피곤하다면 쉬어주고, 몸이 무겁다면 천천히 걸어주고, 가벼운 불편함이 있을 때는 며칠간 일상을 부드럽게 조절하며 지켜보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 속에 몸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회복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미 그 이해의 문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는 몸이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때 굳이 손 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는 거짓 신호를 만들고 과잉 시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셋째, 가벼운 요통에 찍는 허리 MRI는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변화를 병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넷째,
PSA 전립선 검사는 숫자 하나 때문에 평생 삶의 질을 잃을 수 있는 과도한 치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75세 이후 대장 내시경은 발견하는 문제보다 검사 자체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피하는 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지키는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계란 2알, 하루 20분 걷기, 사람 관계 유지하기, 이 3가지 원칙만 실천하셔도 몸은 천천히 회복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검사를 줄이고 생활을 채우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검사보다 몸의 실질적인 회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불안이 아닌 안정, 의심이 아닌 이해, 두려움이 아닌 실천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과학적이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검사보다 생활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성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오래 그리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